입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출입 등록이 안 된 차량으로 들어오는 걸 왜 막냐면서 폭행한 건데요. 이런 갑질과 괴롭힘, 후유증도 심각하다고 하죠. 다행히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고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갈 길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 눈 소식 자주 들립니다. 눈 오면 힘든 분들 참 많은데요. 아파트 경비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새벽 3시까지 염화칼슘을 뿌리고 잠깐 눈을 붙였다죠. 피곤하니까 잠도 잘 안 온다. 힘든 경비원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도 모자랄 판에 가혹한 폭행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단지 입구로 들어서죠. 차단봉에 올라가지 않자 조수석에서 한 명이 내립니다. 경비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더니 폭행이 이어집니다.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막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입니다. 침을 못 뱉게 한다고 네. 그 입 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막은 거예요. 가래를 뱉고 이러니까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30대 입주민의 폭행에 50대 경비원 한 명은 코뼈가 부러졌고요. 다른 한 명은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가해 주민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렇게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경비원분들 다친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크다는데요.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정신적 피해가 산재로 인정을 받은 판단도 나왔습니다. 여긴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딱 봐도 잘못 주차된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 붙였습니다. 차주인 나타나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스티커로 차를 망가뜨렸다는 거죠. 총 있으면 뭐 쏴 죽이겠다 막 때먹는 소리를 하면서 억울함, 분함 그런 것들이 치밀어 오르더라고. 전치 2주의 상해, 불면증과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결국 사직서 냈고요. 지난해 9월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겪은 폭행과 폭언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치료비 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 일부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씨 사건 이후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일부 있었고요. 갑질을 막기 위한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는 5월 6일까지 괴롭힘 금지 등을 담아서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정의가 도대체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요. 예시 조항도 마련해야 어느 정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94% 정도는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고요. 심지어 21.7%는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